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 모든 고등학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보람고예요. 네, 보람고의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문제가 나왔습니다. 객관식이 18문제였고요. 단답형이 뒤에 4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수가 단답형이 4문제다 보니까 무척 수월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헤맨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 난이도가 잘 이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밸런스가 좀 잘 잡힌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딱 보자마자 야, 이거 조금 귀찮겠는데 싶은 느낌이 살짝 들죠. 왜냐면 5개를 다 해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보통 문제 이런 틀린 것을 고르시오 혹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5번부터 조금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왜냐면 이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뒤쪽에 좀 답이 올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답을 빨리 맞춘다,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해설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차례대로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1번은 x세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워낙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인수분해라서 여러분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x 플러스 3의, 얘는 27이니까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곱한 거 3x, 그 다음에 얘 제곱 9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수분해 지금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죠. 우리 얘 전개하면 되는 겁니다. 전개를 해보자고요. x-4의 세제곱을 전개한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해보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a-b의 세제곱, 얘는 어떻게 전개합니까? 얘는 a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그건 거 아시죠? 뿔마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플러스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뭐 곱해요? 3 곱하고 a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풀 돼야 되겠죠? 3 곱하고 ab 세제곱, 마지막에 뿔마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 그걸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세제곱 마이너스 64 맞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뿔마 되니까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4니까 12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6, 그죠? 플러스 맞고요. 그러니까 2번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8x 제곱이 될 거고, 세제곱이 될 거고, 맨 끝에는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7y 세제곱 맞습니다. 자, 뿔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맞다는 얘기고 느낌상 맞을 것 같아. 3 곱하기 얘 제곱된 거 4, 12 곱하기 3이니까 36.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얘 곱하기 6 곱하기 얘 제곱된 거 9, 54 맞구나. 그래서 3번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보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냐면 얘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이랑. 얘는 지금 64a 세제곱이 사실은 4a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4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얘 제곱 플러스 2개 곱한 거 플러스 b 제곱. 그러니까 맞죠. 4번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5번 볼게요. 5번은 지금 얘를 전개하거든요. 여기서 전개를 할 건데, 그럼 얘도 전개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 제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2하고 이게 얘 두 개씩 곱해잖아요. 그쵸? 거기에 2 곱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걸로 갈 건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제곱 하면 얘네 맞죠? 그리고 얘랑 곱하면서 2가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 하면 마이너스 bc도 여기서 틀렸네요. 마이너스 bc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플러스 bc가 나왔죠? 그래서 얘 틀렸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곱하고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4ca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답은 5번. 어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뒤에서부터 했었으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었겠죠?
네, 그럼 다음으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다항식의 계산이고요. 식의 값은 아니군요. 요거 예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다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문제겠지만 우리는 일단 이렇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얘가 나오면 얘부터 뭐 해라? 구하려는 녀석부터 식 정리를 해라. 자, 그래서 얘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a-3b 전개돼서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2b가 되죠. 그럼 얘는 또 이제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얘 따로따로도 마이너스 붙이지 말고 한 번에 하게 그냥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이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줄 건데 자, 다 해도 되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보기를 봤더니 지금 너무 많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근데 봤더니 상수항 한번 볼까요? 상수항? 상수항 어때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식의 상수항들만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A랑 B의 상수항 얘랑 얘죠?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쵸? 마이너스 1인데 뭐 곱했어요? 마이너스를 곱했죠. 그럼 상수항이 뭐가 된다?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그럼 얘밖에 답이 없겠네.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구하라고 했죠? 그럼 얘는 지금 저거 조건 줬으니까 우리가 변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너 어떻게 구할까? 자,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요. x 마이너스 y 곱하기 아니죠. 세제곱 여기에다가 플러스 3x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를 곱한 것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보 줬잖아요. 그러니까 넣어서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래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y랑 x 마이너스 y를 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마이너스 10에다가 지금 뭘 곱한다는 겁니까? 3을 곱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되겠네요.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38.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많이 했던 문제들이에요. 두 그래프가 뭐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만나지 않든 만난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결국에는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으로 이용해서 푼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신다는 얘기죠. 판별식으로 풀겠다. 자, 근데 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거기 1차 함수 그래프가 얘랑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다라는 건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이 하나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뭘 풀겠다? 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다로 이 식을 풀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연립을 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연립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항시킬 거예요. 자, 이항시키면 얘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딱 보니까 x의 개수가 짝수네요. 자, 그럼 짝수 공식을 써보자고요. 4분의 d 짝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짝수 공식은 얘 b'이 2잖아요.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거기에 얘 하나씩 다 뺍니다. 그럼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k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k는 8이 넘어가겠네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 자,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k 값의 최소값, 제일 작은 애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다음은 5번 문제를 볼 건데 얘는 이제 우리가 개수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건 뭐예요? 이거 개수 구하겠다고 이거 다 전개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x항의 개수만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x제곱이든 그 필요한 항의 개수만 찾으셔야 됩니다. 보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x제곱의 개수인데 얘를 바로 찾으려고 해서 봤더니만 뭐가 있어요? 미지수가 하나 있죠? 그럼 이 미지수부터 우리가 해결해 주고 x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x의 개수가 8이다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x의 개수가 8이라는 겁니다. x 개수가 8이라는 거를 알고 미지수 a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자, x가 지금 x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 전개했을 때 x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얘는 안 될 거야, 그죠? 그럼 얘랑 뭐랑 만났을 때예요? 얘랑 만났을 때고. 그 다음에 상수랑 x항이 만났을 때, 요렇게 만났을 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x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 x일 거고 얘는 5x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뭐란 얘기예요?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a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a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 값을 찾았어요. 그럼 a 값을 어떻게 해줘?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자, a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 얘의 상수는 플러스 3이구나 라는 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 뭘 찾아라? x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그럼 x제곱의 개수가 어떤 녀석이 만나서 되는지 보자고요. 일단 얘 될 거예요. 근데 얘를 뭐 만나야 돼? 얘는 상수랑 만나야 돼. 아, 플러스 3이랑 만나겠구나. 자, 얘는 뭐랑 만납니까? 얘랑 만나겠죠. 그쵸? 얘는 뭐랑 만나요? 얘랑 만날 거예요. 그래야 x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해봅시다. 얘랑 얘랑 만났으니까 3일 거고, 얘랑 얘랑 만났으니까 플러스 5일 거고, 얘랑 얘랑 만났으니까 플러스 2겠네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x제곱의 개수는 다 더하면 10이 될 거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이어서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는 복소수 문제, 그리고 켤레 복소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켤레 복소수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z가 5-2i라는 걸 가지고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켤레 복소수랑, 그리고 얘는 뭡니까? z의 역수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z바가 뭔지 봅시다. 켤레 복소수. 얘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쉽죠, 얘는. 5 플러스 2i가 된다. 오케이, 하나 찾았구나. 자, 그 다음에는 뭐 역수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얘를 찾아야 되는데 z분의 1을 찾아라 이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말 그대로 얘를 분모로 놓고 분자를 1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자, 그럼 얘는 5-2i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 해주면 됩니까? 얘를 실수화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해봅시다. 그럼 얘는 분모의 실수화죠. 큰일 날 뻔했어. 분모의 실수화. 이거 실수 안 됩니다. 이거 무리수, 뭐야. 복소수예요. 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곱해요? 5 플러스 2i 곱할 거고, 여기다가도 5 플러스 2i를 곱해줄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해봅시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2, 4인데, 원래는 여기가 마이너스, 그죠? 합차면 마이너스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 위에는 뭐가 되겠어요? 5 플러스 2i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결국 29분의 5 플러스 2i다. 아, 조금 깔끔하지 못하게 나왔는데 숫자가?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뭐 하래요? 더하랍니다. 그럼 더해봅시다. 그럼 통분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얘의 이제 분모를, z바의 분모를 우리가 29로 맞춘다라고 하면 다 29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29 곱하기 5 하게 되면은 145가 되겠죠? 145에다가 뭐 더하면 돼요? 플러스 얘 2배 하니까 58i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뭘 더할 거야? 얘 더할 거야. 29분에 써보자. 5 플러스 2i. 그럼 얘는 우리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좀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된다? 29분에, 자, 실수 부분 150이 될 거고, 허수 부분은 60i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구하라고 했냐면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a고요. 맞죠? 얘가 b예요. 여기까지. 조심해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b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9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1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9분의 210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은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는 곱셈 공식 혹은 인수분해의 활용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죠. 이 숫자를 우리가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여러분 때려주기도 못해요. 어떻게 세제곱할 거야?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가 적절한 숫자를 골라서 문자화, 그러니까 x라고 바꿔놓겠습니다. 얘는 얘가 중복되고 있으니까 두 번 나오니까 2025라는 이 녀석을 x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얘도 x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 분의 아니죠. 얘가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뭔가 그럴싸하게 나오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일단 아래 거 전개해 봅시다. 분모부터.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근데 여러분 보세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보자마자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뭐예요? 인수다. 인수잖아요. 그걸 이제 떠올리셔야 되겠죠. 바로 계산도 가능하지만 얘도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봐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x-1만 남겠죠, 답이. 근데 x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025라고 했잖아. 그쵸? 2025년이라고. 그럼 거기다 1 뺀 건 뭐예요? 2024년. 그러니까 2024가 정답이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항등식 문제가 나왔고요. 이건 딱 봐도 수치 대입법으로 해서 여기 있는 미지수 구해봐 라는 거겠죠. 그럼 적절한 수를 넣어서 우리가 한 변에 있는 문자들이나 수들을 좀 지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도 다행히 A, B, C만 딱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얘네만 남기고 지워주는 그 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일단 여기다가 딱 보니까 1을 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양변에다 1을 넣는다고 하면 여기까지 사라진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남아있을 거야. 여기 1 들어가는 게. 근데 오른쪽에 볼게요. 우변을. 그럼 얘도 1 들어가면 사라지죠? 근데 얘는 사라질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x에다 1을 넣으면 a, b는 다 지워지게 되고 c만 남아서 c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일단 x에다가 첫 번째 x에다가 1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여기 지워질 거고 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될까요? 얘 2 되고 거기서 1 빼면은 1, 거기다 마이너스 13 했으니까 마이너스 12. 얘가 좌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변 보겠습니다. 우변. 얘 날라갈 거고 여기 날라갈 거고 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1 넣었으니까 얘 3이고 4. 그럼 얘는 뭐가 된다? 12C가 된다. 그래서 C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x에다가 뭘 넣어볼까요? 그래야 문자들을 좀 하나 남기고 다 지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얘 어때요? 날라가죠? b하고 c하고. 그럼 뭐만 남아요? 우리 a만 남겠네. 그럼 a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a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 3a만 남아요. 좌변이. 아니죠. 마이너스 3a.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도 있어.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8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10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남겠죠. 뭔가 깔끔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우변은 없죠.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3a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수를 좀 집어넣어서 그럼 남은 거 뭐예요? b값 구해볼까? b만 남을 수 있는 거.
A랑 C랑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수 뭡니까? 얘 있겠죠? x 플러스 3. 그러니까 우리는 x에다가 뭘 넣겠다? 세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겠다. 수가 좀 커지긴 하겠지만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좌변부터 가볼까요? 자, 그러면 x에다 이번 마이너스 3을 넣었으니까 얘 어떻게 돼요? 사라지겠죠. 0으로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보자고. 그럼 얘는 뭐가 돼? 18. 그쵸?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4, 1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좌변이 뭐가 되느냐? 더했을 때 8이 되겠죠. 8이 될 거고 좌변이 8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변을 보자고요. 우변에다가도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얘는 사라질 거예요. 그죠? 얘만 남는다고.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근데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아마 뿔. 그래서 플러스 4b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b는 뭐가 라는 얘기예요? b는 2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종적으로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개를. 그럼 뭐가 될까요? 사라지겠죠? 그 정답은 1번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다항식이 있어요. 와, 3차식.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래요. 그럼 여러분 빨리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3차식 어떻게 인수분해했지? 막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뭐 있어요? 딱 떠오르는 거. 인수정리 이용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x에다가 뭘 넣게 되면은 얘가 다 0으로 사라지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아마 x에다가 얘는 1을 넣게 되면 다 사라질 거예요. 소거가 돼서. 그쵸? 그래서 그럼 뭘 할 수 있구나? 얘가 x-1이라는 1차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요 세 식 중에 하나가 상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a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x-1이 얘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는 x-1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 저기 x-1은 1차식이니까 지금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눠서 또 찾아야 되잖아요, 몫을. 그럼 뭐 이용해주면 돼요? 조립제법. 자, 그래서 얘를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 묶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묶어주자.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k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조립제법을 해서 뭘로 나누면 되냐면 1 쟤를 1로 나눈다 했으니까 1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 어떻게 하면 돼요? 내곱 더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그죠? 그럼 내려봅시다. 1이 될 거고요. 곱해요. 그럼 1 더해요. 마이너스 4 곱해요.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를 분배해주면 상수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4가 되거든. 그럼 얘랑 만나서 상수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건 뭐냐면 분배해볼게요. 얘만 남는다는 얘기죠. 더하면. 그쵸? 그럼 여기다가 또 2를 더했네? 그럼 그대로 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사라지죠? 그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0. 아까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일단 한번 볼게요. 얘는 일단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1 곱하기 그 다음에 저거 써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상수가 뭐가 되니 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오케이. 요렇게 된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 식이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를 또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좀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삼각형 ABC가 뭐라고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한 변이 1이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 ABC라는 각 변이 있는데 한 변이 1이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가 1일, 그죠? 1일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알고 가자고. 좋아. 이걸 하고 갔어야 돼. 우리가 삼각형이 성립돼 삼각형이 될 조건 기억하세요? 삼각형이 될 조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이 C를 제일 긴 변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게 성립되냐면 A랑 B랑 더한 게요. C보다 항상 어때야 돼요? 커야 해요. 이게 바로 뭐였죠? 삼각형이 될 조건, 삼각형이 성립될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1, 1, 1 이것까지는 이해됐을 거고. 그러면 왜 얘가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안 되는지? 두 개 더한 건 얘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1, 1, 3도 안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삼각형 ABC는 두 변이 1, 1이 되려면 1, 1, 1인 정삼각형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한 변이 1인데 다른 두 변이 이등변 같은 거야. 다른 두 변이.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얘는 성립이 되나요? 되겠지. 얘랑 얘랑 돼서 3이니까 얘보다 크잖아.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된다는 얘기죠. 1, 3, 3, 1, 4, 4, 1, 5, 5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어쨌든 봐봐요 지금. 남은 두 변의 길이가 어때야 됩니까? 항상. 같아야 한다고. 얘도 같네. 같아야 한다고요. 얘네들의 두 변이 같다라는 건 B랑 C랑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때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 삼각형 ABC의 조건 때문에 얘는 항상 x-1 곱하기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워졌어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상수가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 그러면은 이제 다 나왔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가 얼마다? 4구나.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쓰면 k제곱 마이너스 4k 뭐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완전 제곱식 아니에요? 완전 제곱식. 뭐의 완전 제곱식? k-2의 완전 제곱식이 0이다.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네요.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로 가보죠. 자, 10번 문제는 I 문제 나왔어요. I 문제. 자, I 문제 나왔는데 I에 또 거듭제곱이 나왔네요. 자, 이 문제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요 식으로 그죠? 그럼 I에 대해서 만들어서 그거의 거듭제곱. I는 어쨌든 계속 4제곱씩 반복되니까. 그쵸?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린 얘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요거 안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많이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바로 나와요. I-1-I분의 1 플러스 I. 바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I라는 게 나오죠. 증명해줘야겠지 또. 자, 1-I분의 1 플러스 I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기 위해서 뭘 곱해요? 1 플러스 I를 곱하고 위에도 뭘 곱합니까? 1 플러스 I를 곱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1 더하기 1 되니까 2가 될 거고 얘는 이거 제곱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얘 제곱 서로 사라지고 만나서 2i만 남는다고. 그럼 약분되니까 남는 게 i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i 하나 이 얘기죠. 그럼 i의 몇 제곱이니까 지금? i의 2025제곱이에요. 2025를 엄청 좋아하네요. i의 2025제곱. 그러면 어쨌든 i는 지금 4개씩 반복되잖아요. i 4제곱 1. 그럼 다시 또 i의 5제곱은 또 i. 딱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고. 자, 그러니까 2025를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나머지가 1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i가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가 뭐가 된다? 싹 사라지고 i-i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 0이니까 더해봐야 3번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엔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죠. K값에 관계없이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풀 수 있는 정보들을 주니까 막. K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얘기겠죠.
근데 상관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대요. 그랬을 때 미지수 두 개를 찾아내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죠? A, B를.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좀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푸는 순서가. 얘를 야,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거 K에 대해서 빨리 나열한 다음에 그거 다 0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는 못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요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걸 먼저 해줘요. 그럼 뭐예요? 판별식 하란 얘기예요. 그쵸?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죠? 판별식이 뭐란 얘기예요? 0이다 라는 얘기죠.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를 판별식을 해놓고 나서 어차피 우변이 0이잖아요. 그럼 그때서 K에 대해서 우리가 좀 써주면 그때 정리를 하게 되면 A랑 B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중근, 그러니까 판별식을 짜줘야 된다는 거죠. 판별식. 지금 딱 보니까 다행히 짝수가 나왔어요. X계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판별식을 써보면 얘는 K-A의 제곱 거기에다가 뒤에 거 싹 뺄 겁니다.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 얘가 중근을 간다니까 얘가 뭐 해야 돼요?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좀 써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좀 써볼게요. 나열해볼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K 남고 플러스 A제곱 남을 거예요. 이게 사라졌죠? 여기 만나서 얘 사라졌으니까. 그럼 얘만 남죠? 플러스 8K 마이너스 2B 얘가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는 K에 대해서 좀 써주면 되니까 정리해주면 되니까 K양끼리만 써줍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8-2AK 그렇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B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고 그쵸? 다 0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나오겠네. A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A는 4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B가 뭐가 나올까? 여기다가 4 집어넣어. 그럼 16이잖아. 16-2B가 0인 거니까 B는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4랑 8을 더했으니까 정답은 5번 12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가보죠. 자, 12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한근이 이거래. 뭐 확인해야 돼? 이거 허수니까 얘 실수 맞니? 개수? 맞죠? 실수 맞아.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한근은 B-I가 되겠구나. 그죠? 알파가 얘면 베타는 B-I가 되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이거 갖고 뭐 하란 얘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라 얘기겠죠. 왜냐면 얘는 두 수의 곱이고 얘는 두 수의 합이니까. 뭐에? 이 두 수에.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면 이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풀겠습니다. 자, 그럼 A 일단은 뭐부터 찾아야 될까? B부터 찾는 게 좀 빠를 것 같아. 그래서 두 수의 지금 합이 얼마예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6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지?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얘 날아가고 뒤에 거 2B잖아요. 어허라. 자, 그러면 따라서 B가 얼마가 된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B가 3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다시 지우고 얘는 3 플러스 I와 얘는 3 마이너스 I가 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제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이 A 값은 뭡니까?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 즉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A죠. A는 얼마가 된다? 두 개 곱해라. 3 플러스 I와 켤레복소수 두 개를 더하라는 겁니다. 3 마이너스 I를. 그럼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9 더하기 1이잖아요.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A가 10이구나. 자, 그럼 뭐 구하라?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에서 3을 빼게 되니까 정답은 뭐가 됩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를 볼 건데요. 우리 근각계수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 얘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그럼 요거를 구하자라고 하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아, 이거 두 근 곱한 거랑 두 근 더한 거 이용해서 문제 풀겠구나. 그쵸?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풀겠구나. 근데 이거 미지수가 하나가 남는구나.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얘가 값을 줬구나. 요런 사고 흐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요. 일단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얘는 마이너스 A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이번에는 알파 베타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얘 더했을 때 마이너스 7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얘 이제 우리가 통분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쟤는 알파 베타 분의 뭐가 됩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마이너스 7이라고요. 자, 아까 우리가 위에서 알아낸 정보에서 뭐였습니까?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보자. 알아낸 정보에서 야 알파 베타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얘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얼마가 된다? 35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맞나요? 35가 된다. 좋았어. 그럼 우린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왜 못 구하겠어요?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쓸 건데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얘는 근데 얘 이렇게 쓰지 말자. 그냥 얘는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잖아요. 얘 얼마입니까? 얘 35네요. 얘 얼마예요? 얘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다? 25가 된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된다?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값을 구하는데 그냥 A 값이 아니라 양수 A 값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을 왜 붙여줬냐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군의 합이 5이냐 마이너스 5이냐 두 개가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두 군의 합이 5이면 저 A 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알파 베타가 얼마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일 것이다. 그래야 A가 뭐가 나오니까 5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A 값은 뭐가 된다? 5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고요. 얘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아까 했던 문제랑 좀 비슷한 유형이긴 해요. 관계없이 A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가 항상 점P를 지난다. 비슷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아까랑은 조금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순서가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얘는요 일단 이 식이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점 P를 지나는 거예요. X, Y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값이랑 이 식에서 X 값이랑 Y 값을 찾아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 식 가지고 지금 우변을 0으로 만드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넘겨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항하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마이너스 Y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얘는 이제 항등식이 돼. 항등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풀어낼 어떤 조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A 값에 관계 없다라고 했으니까 A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 봅시다. A항 붙어 있는 게 얘네들이 있잖아요. 자, 그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A 나머지는 X항이 없죠? 다 상수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뭐 남아요? 남았죠? 플러스 5 마이너스 Y가 0이다. 그럼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X값이 얼마가 나와요? X가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X가 지금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거기에 더하기 5를 하면은 플러스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Y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Y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점 P가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다? 2,1이구나. 점 P가 2,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잠깐만 이때 얘도
이 점을 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어떻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일단은 이 1차 함수가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b값 구할 수 있겠네. 그쵸? 어떻게 됩니까?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대입하면 되지. x랑 y에다가 1은 4 플러스 b인 거니까 b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거 찾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a가 지금 미지수가 있는 이 2차 함수와 요 2x-3으로 하는 1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그 식이 어떻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5와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맞나요? 이거를 연립했을 때 얘의 판별식 0이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a 값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럼 얘 이제 이항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은 x제곱 넘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ax가 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ax 이렇게 될 거고요. 얘 넘어가게 되면은 플러스 2a 될 거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0이다 라는 연립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것 같은데 한 점이 어디에서 만나나요? 이 두 지금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지 이미. 연립의 해가 나와 있는 거지. 2,1이라고. 그러니까 x값이 2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식이 어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냐면 사실 2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 x-2의 제곱이 0이다 라는 이런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a-8이 4거나 아니면은 2-a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아 그러면 오케이 2-a가 마이너스 4야. 그럼 a 값은 얼마겠니? 따라서 a 값은 얘 1로 이항시키고 얘 1로 이항시키면 6이 되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았죠? a 값 찾았고 또 b 값 어디 있어요? b 값. b 값 아까 찾았잖아요. 마이너스 3.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이번엔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활용 문제가 나왔죠.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여기에 대한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손도 못 대는 친구들조차 있어요. 활용이라고 하면 두 손 들어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은 우리가 그 중학교 때 했던 활용 문제랑은 조금은 더 까다로운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6m짜리 테이프가 있대요. 그 테이프를 지금 체육관에다가 지금 배구 하나 봐. 이 체육관에다가 이렇게 36m짜리 테이프를 둘릴 거예요.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붙이면 사실 이거 뭐였어요? 우리 중학교 때 그냥 가로 세로 막 나눠가지고 x로 한 다음에 그냥 2차 방정식 문제 푸는 뭐 그런 유형이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된 게 있죠. 뭐냐면 가로에다가 두 개를 더 이렇게 써요. 선을. 가로에 지금 결국 몇 개예요? 가로선이 4개가 있고 세로선이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가로선을 일단 x라고 해보자. 여기도 x라고 할 거고 여기도 x라고 할 거고 여기도 x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로선을 y로 놔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세로선을 굳이 y로 안 넣고요. x에 대한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전체 길이가 36m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4x를 썼죠. 맞나요? 가로선 붙이느라고 세로선 썼어요. 그러면 이 남은 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2개 나눠가지고 이걸로 세로선을 붙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하면 뭐가 됩니까? 18-2x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로선이 18-2x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y 안 써도 되겠죠. 한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세로와 가로의 길이를 x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구역의, 이 전체 구역이죠. 이 구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넓이 구하는 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쵸? 얘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뭐 따로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하고 더 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 선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전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이 영역의 구역의 넓이가 전체 넓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 x 곱하기 18-2x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넓이가 되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이거부터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8x가 되더라. 이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얘의 뭘 구하는 거예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그래프가 지금 위로 볼록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꼭지점에서의 y값. 그쵸? 그래서 얘를 사실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워낙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얘 당연히 x가 무슨 값일 때 최대값 뭐를 갖겠구나라는 걸 찾겠죠. 그래서 우리 표준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얘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쭉 갈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9x 이렇게 됩니다. 맞죠? 여기다가 이제 괄호 떠주잖아, 우리 이게. 그치? 여기다가 뭐 더해줘야 되냐고. 플러스 얘 반, 2분의 9의 제곱, 4분의 81. 맞나요? 그럼 얘 더해줬잖아.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 될 거고, 얘가 더해졌으니까 당연히 얘 빼줘야겠죠? 4분의 81을. 맞나요? 그럼 얘가 이제 밖으로 나온다고. 밖으로 나올 거라고. 그쵸?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뭐가 됐냐면 얘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9의 제곱이 됐고요. 그리고 얘랑 만나서 밖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뭐가 돼요? 플러스 2분의 8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역, 이 체육관에 만들어 놓은 지금 이 경기장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x를 우리가 2분의 9m라고 놨을 때 최대 넓이가 얼마 된다? 2분의 81이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3번이 되겠죠. 네, 그럼 이어서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일단은 알파, 베타 나온다? 그럼 뭐 의심해 봐야 돼요? 아,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풀겠구나 라고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 AB가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슬슬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부정방정식? 그러면 이거 약간 노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좀 풀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 어려운 내용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천천히 하면서 제 풀이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린 뭐 만들어야 돼요? 얘를 가지고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 봐야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얘기야 지금? 얘가 A구나.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된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의 절대값을 알려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에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생각하면 돼요? 제곱 떠올리시면 돼요. 제곱해봐라. 왜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하면은 얘를 제곱해버리면은 어쨌든 음수나 양수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렇게 줬을 때는 조건을 제곱해서 풀겠다라고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값 얘네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구할 수 있지 않나? 그쵸? 이거 변형이잖아요.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뭘 빼주면 되냐면 4 알파 베타를 해주면 돼요. 요렇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고 했냐면 A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 A 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 4b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쵸? 근데 이 값이 보세요. 이 값이 얘인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은요. 36보다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즉 얘도 얘 제곱한 36보다 어때야 한다? 작아야 한다 이 얘기죠. 이해되나요? a제곱 플러스 4b가 결국에는 뭐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건데 그게 36보다 작은 거니까 당연히 얘네도 36보다 작다는 관계식이 나온 거죠. 관계부등식이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우리는 이제 노가다든 뭐든 풀 수 있는 거예요. A, B를 가지고. 자, 그럼 해볼게요.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이게 조건이야. 4B가 어떻다? 36보다 작아야 한다가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A, B를 찾아보려고 해요. 야, A, B가 어떤 게 있으면 될까? 이 얘기 찾을 겁니다. A, B의 순서상을. 자, 일단 A에 1이 왔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에 1이란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러면 4B 값은요. 4B 값은 1을 넘기니까 뭐보다 작아야 돼요? 35보다 작아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럼 B 값이 뭐뭐뭐 있을까? 4B가 35보다 작은 B는 자연수래요. 그런 자연수 B의 개수가, 그러니까 개수? B가 뭐뭐뭐 있을까? 일단 1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2, 3, 어디까지 되겠어? 8까지 되지 않겠어요? 4, 8, 32. 4, 9, 36은 얘보다 크니까 안 되겠죠, 성립이. 아, 그래서 A가 1일 때 B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1부터 8까지 8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이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그냥 요렇게 이어가지고 몇 개 있다고 했어? 아까 8개 있다고 했지. 8개라고 쓰겠습니다. B값이 8개. 그러니까 순서쌍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2랍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제곱해서 4가 되겠죠. 그래서 4B가 이항시키면 뭐보다 작아야 돼? 4니까 이항하면 32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도 B값이 몇 개 있겠어요? A가 2일 때 될 수 있는 B의 자연수 B의 개수는 8개 될까? 4, 8, 32인데 32는 30보다 작지 않은데 그러니까 얘는 7개가 되겠죠. 4, 7에 28까지. 그래서 얘 7개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돼야 돼요. 자, 요거 개념이 이해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이번에 3일 때 순서쌍이 몇 개인지를 보자. 3이라는 건 제곱해서 9가 되니까 4B가 될 수 있는 값은 9를 이쪽으로 이항했을 때 27보다는 작아야 된다, 4B가.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B의 개수는 몇 개가 있겠어요? 6개가 있겠죠. 4, 6에 24까지. 4, 7에 28은 얘보다 크니까 안 되고요. 6개. 자, 이번에 4를 봅시다. 4. 이번엔 4래요, A가. 그러면 4B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야? 16이 넘어가니까 20보단 작아야겠죠. 5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5개는 20이니까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다? 4개 있다. 이 순서쌍이. 오케이. A가 4일 때 B가 될 수 있는 게 4개 있으니까 순서쌍은 4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B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뭐가 되냐면 25가 넘어가니까 11만 남나요? 그쵸? 그럼 이때 B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엔 A가 6이래요. 36인데? 넘어가면 0이 돼버리는데 4B가 0보다 작을 수가 있나? A는 자연수인데?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없어요. 당연히 7러도 없을 거고 8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여기까지만 순서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개수만 세주면 되는 거죠. 몇 개입니까? 10개, 20개, 10개에서 20개, 7개, 27개. 그래서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27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아마 여러분들 시간 없을 때 보면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일단 딱 봐도 뭔가 풀기 싫어 보여, 그쵸?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막 복잡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이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활용 문제와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중등 때 배웠던 개념들이 좀 들어가요. 삼각비 문제도 좀 있고요. 또 그리고 뭐도 있냐면 이 안에 뭐 닮음이나 뭐 이런 평행에서 선분비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중등 개념도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여러분 중등 도형 어때요? 거의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좀 힘든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 정리해 놓았다면 중등 도형 개념과 이런 개념들을 조금 잘 정리해 놨다면 아마 좀 수월하게 좀 풀 수 있었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풀리진 않습니다. 조금 식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6.1점짜리겠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먼저 최대값, 최소값 활용부터 봐야 되는데 문제 파악부터 하자고. 지금 뭐냐면요. 문제 파악부터 해보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0인 정삼각형이 있어요. 여기다 40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두 점 EF 여기 A 밑에 있는 밑변에다가 EF를 찍고요. 얘랑 이걸 한 변으로 하는 그리고 AB랑 AC랑 접하는 이 점들과 직사각형을 만든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90도. 그럼 이 두 선은 어쨌든 평행이 된다는 얘기고, 그죠? 직사각형을 만들겠다.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로.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와, 여기까지 첫 번째 조건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넓이. 이 넓이라고 했을 때 이 넓이를 구하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변을 좀 x로 놓자고 모르니까 변의 길이를 여기를 x로 놓을 겁니다. x로 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세로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을까? 딱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개념이 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한 변이 x예요. 근데 보세요. 일단은 두 선분 어때? BC랑 DG는 지금 어때? 평행하죠? 여기 공통각이죠?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어때요? 전체랑 얘랑은 닮았죠? 무슨 닮음입니까? AA 닮음이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우리가 한 변을 x로 잡으면 여기도 다 뭐가 된다? 여기도 다 x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가 되니까? 정삼각형이 되니까. 닮아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요 길이를 알아야 요 길이를 알고 전체 길이를 알아야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랑 같을 테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A에서 여기 BC에 수선을 내렸을 때의 이 수선의 길이와 결국 A에서 DG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H라고 하고요. 여기를 소문자 H라고 이렇게 해보자. 왜 얘를 구하는지 알겠죠? AH에서 소문자 AH를 빼야 이 직사각형의 세로가 나오니까. 자, 그럼 먼저 얘부터 구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우리 삼각비를 좀 이용하면 이 높이 구하는 건데 정삼각형이에요. 여기 몇 도란 얘기야? 60도란 얘기야. 맞죠? 특수각.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쨌든 정삼각형이니까 내리면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2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대 2대 루트 3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AH 길이는 얼마다? 얘는 20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찾아볼까요? AH 이번엔 소문자. 얘 찾아보자. 자, 얘는 그러면 보세요. 얘가 결국 X고 얘도 여기가 60도가 되니까 똑같이 특수각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2분의 1x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루트 3 곱한 거니까 2분의 1 루트 3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x 이해되나요? x의 반 나눈 거에다가 루트 3을 곱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로 길이가 얼마 나온다? 이 세로의 길이가 20 루트 3에서 2 루트 3x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 두 개 곱하면 넓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x에다가 높이, 저거 뭐야? 세로 20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를 곱하겠다고요. 그럼 딱 봐도 이제 이거 2차식이 나오는구나. 최대값 구해지는구나.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간다는 얘기지. 자, 그럼 곱해봅시다. 얘부터 곱하지 말고 얘부터 해보자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곱하면 플러스 20 루트 3x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우리 뭘 구한다? 최대값을 구하겠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최대값이 아니야. 뭐예요? 얘를 최대값을 갖게 하는 x값이 궁금한 거지. 그래야 이 길이를 우리가 실제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맞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우리가 뭐만 찾으면 되냐면 최대값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얘의 최대값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뭐다? 얘를 최대값을 만들게 하는 x값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얘를 최대값이 나오게 하는 x값. 즉, 축이 중요하다고, 축을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축의 x값이 바로 요 가로의 길이가 될 테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얘니까 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묶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묶잖아? 그럼 뭐만 남냐면 x제곱이랑 얘 여기에다가 뭐 곱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얘 역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면 돼. 어디 여기에다가. 자, 그럼 뭐가 되냐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루트 3으로 나눴는데 여기 루트 3 있잖아. 날라가요. 그리고 역수니까 2가 얘랑 곱해지겠죠. 그래서 40x 이렇게 됩니다. 끝났네. 그럼 얘의 축은 얼마입니까? 축은 20이 되겠죠. 그쵸? x-20. 그죠? 그래서 x가 뭐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2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 요 길이가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이 넓이를 최대값을 갖게 하는 x의 길이가 뭐였다? 20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았으니까 그림을 새로 그려보죠. 그림을 좀 새로 그려보면 여기 아니겠네. 왜냐면 이 길이가 20이라는 거는 얘 반일 테니까. 그쵸?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딱 1대1이 되는 요 중점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20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와야 이 직사각형이 최대 넓이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인지 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20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여기도 20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20이라는 거니까 남은 길이가 20이라는 건데 어쨌든 두 도형은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이 될 거고 여기도 10이라는 얘기야. 그럼 다 나왔네. 어차피 얘가 1대1대1, 1대1대1이라는 얘기니까 요 길이는 뭐가 돼? 20이겠지. 전체 40의 반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뭘 구하냐면 여러분 문제에서 뭘 물었냐면 삼각형 하나, 둘, 세 개 있죠? 걔에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내접하는 원이 있는데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원들의 둘레의 길이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둘레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당연히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중요한 거죠. 맞나요? 그래야 둘레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전 지식, 중등 지식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삼각형이 있어요. 이 안에 내접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우리. 이건 진짜 기억하라고 했거든. 우리 내신 배울 때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삼각비 할 때도 그렇고 이거 되게 중요한 원가직선 배울 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 그쵸?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세 변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더하고요. 거기다가 뭘 곱해요? 반지름을 곱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넓이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막 길이들 다 나오기 시작했어. 여기 헷갈리네. 여기가 20이라는 거죠. 길이들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먼저 봅시다. 먼저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요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의 반지름을 R3라고 할 건데 사실상 R2나 R3는 똑같겠죠. 합동이 삼각형에 내접해 있는 원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R2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럼 먼저 R1을 구해야 되는데요. R1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넓이를 이용하라고 했잖아. 그쵸? 넓이를 풀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는 세 변 더한 거 곱하기 반지름 R1 곱하기 2분의 1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우리가 R1 값을 찾아낼 거라고.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 뭘 알아야 되냐면 먼저 넓이를 아셔야 돼요. 넓이가 얼마예요? 넓이는 여기가 20이고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20일 거고, 그죠? 그러면 얘 반 나누면 얘가 높이잖아. 그쵸? 1대 2대 루트 3. 그러니까 여기 얼마다? 10 루트 3이 될 거예요. 이 길이가. 높이가 10 루트 3. 맞죠? 그러면 삼각형, 여기를 뭐라 할까? 여기를 MN이라고 하자. 여기 점을. 삼각형 AMN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방금 했죠? 높이가 10 루트 3이고 밑변이 20인데 거기에 2분의 1 곱해주면 뭐가 돼요? 100 루트 3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밑변이 20이고 높이가 10 루트 3인데 곱하기 2분의 1을 주니까. 그러면 200 루트 3에서 2분의 1 곱하니까 100 루트 3. 맞죠? 근데 얘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넓이는 뭘로 이용해서 푼다? 세 변의 합에다가 반지름 곱해서 풀어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변이 얼마냐면 20, 20, 20이잖아.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60 곱하기 R1이 여기다가 2분의 1 해준 게 얼마가 된다? 100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R1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30 R1이 100 루트 3이니까 딱 안 떨어지네. R1은 3분의 10 루트 3 된다는 얘기지. 30으로 나눠서. 맞죠? 그래서 R1이 3분의 10 루트 3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오케이, 일단 써놓자. R1은 3분의 10 루트 3이구나. 그쵸?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얘 볼게요. MB,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얘를 P라고 하자, 그냥. 그러면은 얘는 삼각형 BPM이라고 해보자고요.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밑변이 10인데 여기 60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10 루트 3, 그쵸?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10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얘도 100 루트 3이 아니라 얘는 50 루트 3이 된다. 이입니다. 그러면 얘는 또 우리가 반지름 R2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넓이식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봅시다.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가 세 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 10, 20, 여기 10 루트 3이거든. 깔끔하게 안 더해지긴 하네. 그러면은 세 변의 합은 30 플러스 10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R2를 곱해요. 그리고 2분의 1을 곱한 게 얼마가 된다? 50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그냥 양변에 2 곱하면 얘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00 루트 3이라는 거야. 요 값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구하려는 게 R2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양변에 얘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R2는 뭐가 된다? R2는 요거를
얘로 나눌 건데 이거 좀 묶어보자. 그럼 얘 10으로 묶으면 3 플러스 루트 3이네. 얘를 100 루트 3을 나눈 거라고요. 뭐야, 오, 약분되는데, 그럼 약분되면서 얘가 10만 넣겠네. 이렇게. 그럼 계산해보자고요, 추가적으로. 이거 뭐 하면 돼요? 분모의 유리화. 그러면은 일단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여기다가 뭐 곱해줘? 3 마이너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 곱해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9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될 거고, 분모가.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얘 한 번 곱해지고 얘 한 번 곱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30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약분이 되네요. 또 여기서. 그러면 얘는 5 루트 3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게 뭐였냐면 R2였습니다. 그럼 써놓자고. 야, R2가 얼마니? R2는 5 루트 3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둘레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에다가 뭐 곱해주면 되냐면 2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의 우리가 이 세 원의 둘레의 합의 길이를 구하는 식은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2R1 곱하기 그러니까 2R1 파이, 그쵸?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2R2 이렇게 작아졌어. 2 파이 더하기 2R3 파이 이렇게 될 거야. 자, 2파이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는 2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요것만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결국에 R3는 R2 같잖아요? 얘도 어차피 R3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다 더해봅시다.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됩니까? 얘는 일단 얘부터 더해보면 3분의 10 루트 3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10 루트 3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뭐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여기다가 2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얘 계산하면 2 곱하기 얘부터 해보자고. 그럼 얘는 3분의 10 루트 3 플러스 30 루트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40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3분의 80 루트 3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P가 되고요. 요 녀석이 P가 되고요. 얘가 뭐가 돼? 얘가 바로 Q가 되나요? Q가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뭘 구하라? 3P 플러스 Q를 구하라. 그러니까 즉 여기다 3 곱한 80에서 20을 빼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80에서 20을 빼라. 그럼 뭐가 되겠어요? 6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4번 60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데서 좀 봤던 유형 문제인데 두 이차함수 fx와 gx의 이 그래프의 모양을 좀 잘 파악하고 그릴 줄 알아서 이 문제의 뜻에 맞게끔 해결해 나가는 거, 좀 그런 풀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먼저 fx 조건 박스를 봤더니 fx가 f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얘는 fx는 0이란 녀석을 축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런 2차 함수 그래프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겠죠. 왜냐면 항상 fx는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얘 위에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축을 0으로 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x는 아래로 볼록한 어떻게 그릴까요? 아래로 볼록한 요런 함수가 그래프가 되겠죠. 2차 함수 그래프가. 근데 이 축이 얼마예요? 이 축이 항상 0일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맞나요? 자, 이번에 gx를 봤는데 gx는 x가 0일 때를 축으로 해서 항상 작아야 된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얘는 당연히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GX는 어떻게 되더라? GX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느낌이 되더라. 이해하시죠? 이 축도 0이고 GX도. 얘가 GX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fn 값은 그 fn이 뭐예요? 얘잖아요. 얘가 f0 값이에요. 여기가 f0 값인데 꼭지점이 얘가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다. 정수인데 그럼 정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요 값을 n 값 요 y 값을 n이라고 해보자고. 이렇게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G0에서 F0을 뺀 게 3이래. 그럼 무슨 얘기야? 얘에서 얘를 뺀 게 3이라는 거는 이 사이의 간격의 길이가 3이라는 얘기고, 얘가 n이라는 건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요 값. 요 값은 얘보다 3 큰 n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지금 이 조건 박스가 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가능하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보세요. n 값은 분명히 우리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fx에 어떤 수를 더합니다. p라는 녀석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k라는 어떤 식과 만나거나 안 만날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gx에다가 이번엔 똑같은 p를 이번엔 뺐어. 그때 똑같은 이 K라는 이 선과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이 그래프에 K라는 선을 그렸을 때 그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게 만드는 K의 정수 K의 개수가 2개다. 와우. 무슨 문제인지도 너무 어려워. 그쵸? 파악조차 안 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맞나요? 근데 거기에 어떤 똑같은 수를 더한답니다. p랑 혹은 뺀답니다. p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p 값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식에다가 p를 하나는 더하고 하나는 뺄 거잖아요. 이건 여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y 값에 p를 더하고 q를 뺀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거. 이거 우리 언제 배웠어요? 중3 때 배웠거든요. 이거 뭐예요?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y 값이 그냥 p만큼 올라가거나 p만큼 내려가니까 축이 이동하지는 않고 그냥 그래프의 위아래만 바뀌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y축으로 평행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fx랑 gx가 y축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계속 평행이동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P가 예를 들어 그러면 그 0이라고 그냥 해보자고. 우리. 왜냐면 선생님 그 니들의 여러분들의 말이 막 나왔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P가 그냥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0이라고. P가 0이라고 해보자고. P가 0이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평행이동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K라는 선이 지나간다는 거야. K라는 선. 그러니까 Y는 K. 그러니까 연립한 거야, 지금. Y는 얘네 식과 Y는 K라는 이 식을 연립한 거야. 그래야 지금 두 선이 어디서 만나는지 확인이 되니까. 그래야 시근의 개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Y는 K라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X축에는 평행한 선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면 K라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 K가 여기 있으면 지금 fx는 두 점에서 만나죠. 근데 gx는 만나나요? 이 선과? 안 만나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은 건가요? 아니죠. 얘는 두 개인데 gx는 얘랑 안 만나니까 실근의 개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아, 그러면 K란 녀석을 선을 그었을 때
fx랑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같아야겠구나. 그쵸? 그 k값이 될 수 있는 개수. 그러니까 이 직선이 몇 개가 있더라? 2개가 있는 거구나.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k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당연히 개수가 달라요. 얘는 2개, 0개. 얘도 2개, 0개. 근데 만약에 k가 이거였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선은 지금 보세요. fx에서 2점이랑 만나죠. gx에서도 2점이랑 만나죠.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가 같은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가능한 거예요. 얘만 가능한 거지. 이 그림에서는. 근데 보세요. K도 뭐라고 했냐면 K도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야, 여기서 이거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n하고 n 플러스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K가 여기 이 두 꼭지점 사이를 벗어나면 어때요? 실근의 개수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겠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K도 실수라고 했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아까 여기를 n이라고 했죠. 이 선을 n 플러스 3이라고 했어.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딱 2개 있을 거야. 얘랑 얘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n 플러스 2가 되어야지만 딱 가운데 사이에 있는 정수가 된다. 어때요? 좀 이해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K가 이렇게 2개가 있어야 이 두 직선 2개만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2개씩 같아진다고. 딴 데 그으면 안 된다고. 개수가 안 같아진다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P가 0인 경우에도 지금 두 꼭지점 사이가 3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야? 2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보세요. fx의 꼭지점과 gx의 꼭지점, 이 사이 보여요? 이 사이 거리가 3이면 얘 둘 다 정수기 때문에 3일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2개가 생기고, 그래서 K값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K값도 2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꼭지점 사이를 얼만큼으로 벌려라? 3으로 벌려라 이 얘기예요.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3이 되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이에 정수가 2개가 있을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P가 0일 때였어. 이동이 없을 때였어. 근데 만약에 P가 음수라고 하면요. 음수라고 하면 fx는 더 내려갈 거고 gx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사이 꼭지점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꼭지점이 이렇게 막 더 꼭지점 사이가 멀어질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사이에 정수의 개수는 더 많아지니까 K 개수가 2개가 아니겠죠. 더 많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P가 음수가 되면 요게 더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해서 교차되면서 이 꼭지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음수는 이제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 꼭지점 사이가 거리가 3이 되게 하는 방법이 요렇게 교차하고 있는 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포인트인데,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교차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fx고 요게 gx가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gx가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 gx. 그럼 봐봐. 얘 꼭지점이 여기죠. 얘 꼭지점이 여기죠. 그죠? 그러면 이 사이 거리가 3이라고 하면, 여기 3이라고 하면 여기 그려질 수 있는 선이 2개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자, 이번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3인 거야 지금. 3 차이 나니까.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 되고 n 플러스 2니까 당연히 딱 2개 그려질 수 있어요. 3 차이 나니까. 그럼 그랬을 때 봐봐. 그랬을 때 이 직선 얘도 K고 얘도 K거든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이 그래프드가 만나는 점의 개수는 몇 개야? 없잖아요. 그쵸? 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로 같은 거야? 0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K가. 이렇게 해서 2개가 딱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fx랑 gx가 꼭지점이 서로 교차돼 있었는데 얘네가 점점 벌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이 사이 거리가 3이 되면 그 사이에 그릴 수 있는 정수가 두 개가 생기니까 얘를 k라고 하면 k 값이 두 개가 되는구나. 왜 얘가 k 값이 될 수 있냐면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은 얘네 그래프랑 안 만나요. 그쵸? 그렇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시그널 개수가 0개라는 거고 그것도 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결국은 이 꼭지점이 그죠? 원래 뭐였어? n 플러스 3이었고 여기가 n이었어. 근데 여기에 p를 더해서 그죠? 여기에 뭔가 얘 gx군요. 여기가 fx지. 여기가 fx인데 여기에 뭔가 p를 더해서 이 꼭지점을 어디로 올렸어야 됐냐면 이번엔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가 n 플러스 3이 되고 이번엔 얘가 n이 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뭘 더해야 요 꼭지점, 요 직선으로 가는 거야. 몇 차이예요? 3 차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p가 될 수 있는 값이 3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래 gx는 여기 n 플러스 3이었어. 그치? G0이 n 플러스 3이었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둘 차이가 3이 되려면 얘는 뭐가 됐어야 됐냐면 n이 됐어야 됐다고. 요 f0이. 자, 그랬을 때 얘에서 지금 p를 뺐잖아. 그게 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뺀 거야? 3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p 값이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p 값이 3이라는 얘기야. 근데 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왜냐면 아까 우리 여기 뭐도 됐었어. 이거 아까 p는 0일 때도 됐지 않았나요? p 0일 때도 됐잖아요. 두 개가 그려졌잖아.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하여라라고 한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 자, 여기서 떨어져 있는 게 지금 선생님 근데 그러면 p가 더 커지면 더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벌어진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더 사이가 멀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7이다.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의 개수가 6개니까 2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벌어져서는 p가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 값은 가장 큰 값이 3이고 가장 작은 값이 0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 18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 건데 19번이죠.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야 된다고 하네요. 딱 조건을 줬네요. 그렇다라는 건 어떻게 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 이제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요. 판별식을 써봅시다. 딱 얘를 쓰려고 보니까 x의 개수가 뭐가 나와요? 짝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쓰면 된다? 얘 쓰면 되겠죠. 얘는 얼마 될까요? 얘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9가 된다.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얘기입니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얘는 2분의 9 이렇게 된다. 그래서 k값이 2분의 9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k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 k의 개수는 1부터 4까지 있으니까 4개가 되겠네요. 네, 다음은 단답형 2번 문제로 가보죠.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이 했었던 문제 중 하나인데 이렇게 x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나왔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가장 우린 뭐 했습니까? 2차 함수의 축을 그려놓고 그 축의 범위가 어딘지로 해서 미지수를 찾아냈었죠. 자, 그럼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의 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축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 4a가 되니까 2a가 축이 된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축이 얼마다? 축이 2a구나 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자, 얘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ax 된다고. 그럼 얘 반이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얘가 축인 게 아니지. 2a의 제곱, 완전 제곱식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x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럼 얘 축이 뭐가 된다? 2a가 된다. 그래서 축이 2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할 거고요. 위로 볼록할 거면서 그 다음에 축이 어디다? 축이 2a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가 2a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지금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그때 최대값이 23이래요. 지금 저 범위가, x의 범위가 이렇게 있다. 즉 2a, 이 축이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걸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는 얘를 구역을 나눌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역을 나눠서 첫 번째 일단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0이랑 4가. 그쵸? 이렇게. 여기 0이 있을 수 있고 여기 4가 있을 수 있다고. x의 범위가. 그럼 이때의 최대값은 얼마냐면 최대값은 여기예요. 그쵸? 여기가 범위니까. 여기 범위의 값들의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f 뭡니까? 0이겠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그럼 이제 예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보세요. 첫 번째는 EA네. EA의 범위가 0보다 작은 거죠. EA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럼 얘는 A가 0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결국? A가 0보다 작은 거네요. A가 0보다 작더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값이 얘인데 F0을 넣은 건데 그랬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23이 나오는지 보자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이 식에다 0을 집어넣으면 사삭 사라지고 얘만 남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a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23이 돼야 된다. 근데 이 a의 범위가 어때야 되냐면 0보단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이미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4a 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말이 안 되죠? 왜냐면 a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지금 a는 뭐예요? a는 우리가 지금 a는 실수잖아요. 얘는 허수잖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은 이 상황에서 이거 얘는 땡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 그럼 이번에는 또 어디 있을 수 있냐면 두 번째 여기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일 수 있다고. 그쵸?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 얘는 지금 A가 2A가 어떤 경우예요?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니까 4보다 큰 경우라고. 그럼 얘는 A가 2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요렇게. 좀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에 있었어요, 축이. 그럼 그때 최대값은 어디서 최대값을 갖냐면 얘는 F4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 그치?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게 23이라는 얘기잖아. 써보자고. 그럼 x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16 마이너스 30이 나와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x에다 또 아직 마이너스 4, 8, 32 플러스 32a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제곱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더라? 얘가 23이더라. 그럼 이항 해보겠습니다. A 값이 이 범위에 나올 수 있는지. 자, A 값은 보니까 그러면 이항 시키면 4A 제곱 마이너스 32A A로 넘어가자. 그럼 플러스 55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0이다.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둘 여기가 5, 1, 1 이렇게 될걸?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그 30이 아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2a-5 곱하기 2a-11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얘가 0이다. 그래서 a 값이 뭐가 나옵니까? a 값은 2분의 5 또는 2분의 11이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럼 둘 다 이 범위에는 지금 오케이 만족을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a가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a가 지금 다 2분의 5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2분의 5라는 얘기는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제 구하라고 했어요. 요 상황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소값. 최소값은 어떨 때 최소값을 가져요?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F0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맞나요? 그래서 x에다 0을 다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사라져. 뭐만 남죠? 얘만 남아요. 마이너스 4a제곱만 남는데 아까 a 값이 뭐라고 했냐면 얘라고 했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25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하나 더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야. 이 0하고 4가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복잡해지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A가 어떤 범위가 되냐면 A는 2보다 작고 0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깜짝 놀라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 범위에 있을 때 과연 성립하나 보자는 거지. 그때 최대값이 뭐냐면 여기잖아요. F2A. F2A 때가 최대값인 거잖아. 그럼 F2A가 최대값일 때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다 x에다 2a를 넣어보자고. 마이너스 8a제곱 그 다음에 2a를 넣으면 플러스 16a제곱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제곱 얘가 23이다. 그러면 보세요. 얘는 그러면 12 마이너스 12 4a제곱이 23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a제곱은 얼마가 되느냐? 4분의 23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3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보세요. 얘가 일단 이 범위 안에 있으려면 일단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고 플러스라는 얘기인데 루트 23은 얼마야? 4.xx죠? 그러니까 이미 어때요? 2를 넘어버리죠. A 값이.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 범위에는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두 번째에 썼던 그 범위 뭡니까? 축이 이 범위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때가 성립됐던 거고 그래서 답은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단답형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나왔어요? 얘 나왔죠. 계속 지금 Z의 거듭제곱.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에는 순환 주기를 찾아라. 그 얘기겠죠. 대체 Z의 몇 제곱에서 1을 만드는가? 그걸 찾아라. 그러면 그 몇 제곱이 얘는 순환하는 순환 주기가 되니까 예를 들어 Z 4제곱이 1이라면 얘는 항상 4개씩 순환하니까 4개의 합이 다 뭐더라? 0이 된다 라는 거였죠. 그죠? 얘도 결국에는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순환 주기를 찾아야 되겠네요. 얘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계속 제곱돼서 거듭제곱돼서 더해지고 있으니까 Z가 얘라고 줬어요.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가봅시다. Z제곱은 뭐가 될까요? 얘는 뭐가 될까? 그냥 제곱하면 되겠죠?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 다시 4분의 얘 뭐가 되냐면 제곱해서 1 제곱해서 i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제 뭐가 됩니까? 2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라고? Z제곱이라고. 근데 약분 되네. 약분 시켜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요게 뭐다? Z제곱이다 이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Z세제곱은 가보자고요. 여러분 금방 나와요. 자, Z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얘를 Z랑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Z가 얼마였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고 그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요렇게. 이렇게 되는? 요렇게.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봅시다. 얘는 일단 분모는 4가 될 거고, 분자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둘이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3. 그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 더해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 허수 부분 봅시다. 얘랑 얘랑 만나면 루트 3i, 얘랑 얘랑 만나면 플러스 루트 3i. 그러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허수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나왔네, 그럼.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우리는 순환주기 찾기 위해서 1이 되게 하는 녀석이 과연 몇 제곱인가를 찾는 거였거든. 1. 그러면 결국 z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z의 세제곱에 제곱을 해준 게 얘의 제곱 1이 될 거고, 결국 따라서 z6제곱이 1이 될 거다. 그 순환주기는 얼마였다? 6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얘는 지금 6개씩 더하면, 얘 6개씩 더하면 다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얘 몇 개까지 있어요? 100개까지 있대요. 그럼 100을 6으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6, 1은 6, 6에 3, 4개가 남겠죠, 4개. 근데 그거를 앞에서부터 가지 마. 6개씩. 뒤에서부터 6개씩 가도 되죠. 왜냐면 순환주기가 6개라는 건 어떤 위치에 있는 z든, z의 거듭제곱이든 6개 더하면 그냥 0이 되어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6개씩 더하면 4개가 남는데 여기까지 남는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우리는 이 값만 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저걸 구할 수 있겠냐? 그냥 쭉 쓰면 될 것 같아. z 뭐라고 했어요? z는 얼마였니? 이거잖아.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고, z제곱은 뭐였냐면, z제곱은 아까 이거 나왔습니다. z제곱 여기다 플러스 2분의 z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나왔다고. 기억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z3은 뭐였어? z3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z4는 왜 x를 썼냐? z지. z4는 뭐가 돼요? z3에다가, 아니 z3, 그치? z3에다가 z만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 그냥 반대라고요.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해주자. 마이너스 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사라지겠죠? 싹싹. 얘만 해주면 되는데 얘는 결국 뭐가 된다? 얘가 2분의 2가 빼지니까 최종적인 답은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단답형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문제답게 난이도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걸 구할 거냐면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gx가 뭐냐면 1차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결과를 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에는 fx랑 gx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나머지 정리도 가능하니까. 우리가 목표는 지금 어떻게 내가 이걸 풀이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은 조금 잊지 말고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쨌든 fx는 2차식, gx는 1차식인데, 그럼 곱했네요. 곱한 식은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겠죠? 3차식을, 이거 뭐야? 얘로 나눴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나눴대. 그랬더니 몫이 얘랍니다. qx가 너가 나왔어. 2차식이 나왔다는 얘기네. 지금 몫이 2차식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 1차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1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돼, 사실? 이거?
요거 뭐가 나와야 돼요? 느낌 올걸? 이거 상수항만 남겠구나 라고 감이 오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또 보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나와. 계속 볼 겁니다. 자,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얘가 2차식인데 얘가 1차식이 나오려면 당연히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랑 얘랑 같아서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너무 감사하다. 그럼 일단 fx의 형태를 우리가 예상이 좀 가능하겠다. 얘는 fx는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쓰기도 하지.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나중에 이거 결국에는 이거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얘랑 곱한 몫이랑 곱한 게 뭐 fx, gx다 이렇게 식을 쓸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나누기 2가 너무 깨름칙해. 여기 2 나눈 게. 어차피 여기서 얘의 최고차항은 x제곱이기 때문에 개수는 1이고 얘를 사라지겠지만 얘 x항과 상수항은 2로 나눠져 버릴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지저분해질 거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얘 때문입니다. 얘 때문에 그냥 ax 플러스 b가 아니라 2ax 플러스 2b라고 놓겠습니다.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얘를 없애줄, 얘를 그냥 우리가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제곱을 빼면은 얘만 남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어떻게 보면 뭐가 된다? ax 플러스 b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깔끔해져. 그쵸? 맞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fx 잡았어. 그럼 우린 gx도 잡고 싶은 거야. gx 잡으려고 봤더니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얘가 상수항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gx에다가 4x를 곱했어. 그러니까 x는 이미 뭐 항 올려주니까 상관없고 4를 곱했어. 그럼 최고차항에다 4를 곱해진 거죠. 그죠? 근데 fx 어차피 최고차항 1인데 4를 곱해서 얘를 x제곱의 항을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gx의 1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둘이 같아야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k라고 놓죠. 이게 gx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힌트가 있어요. 얘에서. 봐봐잉. 보세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4gx면 여기에다가 4x를 곱한 거야. 그치? 여기서 4x 곱해볼까요? 그럼 얘는 4x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kx가 된다고. 맞나요? 그쵸?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fx를 4fx를 뺄 건데 그럼 여기다가 4를 곱해지니까 뭐가 되냐면 4x제곱 뒤에 거 뭐가 돼요? 마이너스 8ax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b 이렇게 돼요. 지금 얘에서 얘를 뺀 게 무슨 항이 돼야 된다? 상수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남아야 된다? 얘만 남아야 된다. 그렇다라는 거는 얘 샤샥 지워지고 얘도 지워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4k가 뭐가 돼야 되냐면 8a가 되면 8ax랑 마이너스 8ax는 만나면 사라질 테니까 0이 되어 사라질 테니까 상수하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k가 얼마란 얘기야? k는 2a란 얘기야. 아주 대단한 걸 또 하나 얻어낸 거야. 얘가 힌트가 많았네. k가 얼마다? 2a다. k가 얼마다? k가 얼마다? 2a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써볼 거야. 식을 써봅시다. 자, 얘네들이 곱한 거, fx랑 gx랑 곱한 건 뭐가 됩니까? 식을 써볼게요. 이 식을 씁니다.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b 여기에다가 x 플러스 2a죠? 얘를 곱한 거예요. 맞나요? 이게 저거 좌변이고 얘가 뭐가 되더라? 얘가 바로 우변이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아까 뭐였어요? 여기 ax 플러스 b라고 했지. 써놨지 내가 이미. 좋았어. 잘했어. 아주 잘했다. 자, 그 다음에 몫은 뭐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가 된다고.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나머지는 얘였어요. 마이너스 8b.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재밌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틀린 그림 찾듯이 가면 돼. 분명히 얘는 3차식이 될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뭘까? 1이겠죠. 왜? 여기도 1이고 1이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도 몇 차식이 3차식이 나올 텐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엄청난 힌트를 얻었네. A가 1이라는 걸 아는 거지. 여기가. 그래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될 테니까. 오케이. A가 1이구나. 그러면 모든 A를 다 1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1이니까 사라질 거고. 여기도 사라질 거네. 오, 좋아. 여기도 사라지네. 얘는 아니지. 자, 모든 A가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1로 탈바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만 찾으면 되냐면 B만 찾으면 돼요. B만 찾으면 되는데 얘에서 어차피 이거 상수랑 이거 상수 비교해봐야 똑같습니다. 4B로. 그래서 상수항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X항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X항의 개수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식의 X항의 개수와 여기 아래에 있는 X항의 개수가 어떨 거야? 같을 테니까. 자, 그럼 위에 있는 X항은 뭐가 될까요? 위에 있는 X항은 얘랑 얘 만난 거. 그쵸? 그리고 얘랑 얘 만난 거. 요렇게. 그게 X항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4 플러스 2B가 X항이 됩니다. 지금 X항의 개수 찾는 거예요. 위에 거 좌변이 이거고. 자, 그럼 여기 이 식에서 X항의 개수는 뭐가 되냐면 얘랑 뭐랑 만나? 얘랑 만나야겠죠. 그 다음에 B랑 뭐랑 만나요? 6X랑 만나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12 플러스 6B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왔죠. 찾을 수 있겠네. 넘기면 얘를 넘깁시다. 그러면 4B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 마이너스 8이 된다는 얘기. 따라서 B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어때요? A, B 값 찾았다는 거는 우리 이거 fx랑 gx 다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A가 1이었죠? A가 1이었죠? 좋아요. 깔끔해지고 있어. 이렇게. B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구나. 최종적으로 fx랑 gx를 찾아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결국엔 뭐 구하라고 했냐면 fx를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fx에다가 이 식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f-2를 구하여라 이 문제였고, 자, x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읍시다. 그럼 뭐 될까요? 4 될 거고요. 넣으면 마이너스 4 될 거고 마이너스 4 삭 지워지고 남는 건 뭐다? 마이너스 4만 남게 됩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람고의 22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제가 풀고 나서 좀 들었던 느낌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문제들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특히나 중등 개념을 좀 가지고 와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왔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아니었나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